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국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정재영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민주평화당 최경환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 상황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강민경의 톡톡에서는 도시 아이들을 위해 꿈의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서재환 농분의 텃밭 도서관장을 만나봅니다. 열린공간 톡 지금 시작합니다. 정재영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민주평화당 최경환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오랜만입니다. 먼저 광주 전남 지역민들 인사 한 말씀부터 간단히 해주시죠.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의원입니다. 꽃보다 아름답다는 실록의 계절입니다. 좋은 일들만 많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번 국회 모습에 많이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지난주 SBS 슈퍼콘서트 방탄소년단 공연을 봤었는데 광주 수영대 7월에 있는 수영대가 크게 성공할 거라는 예감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꼭 성공시켜서 광주를 세계에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내년에는 총선도 있고 우리 광주 시도민들이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어떻게 우리 정치를 발전시킬 것인지 또 재구성할 것인지 지혜를 모으는 또 토론을 많이 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앞서도 제일 먼저 이제 국회 말씀하셨는데 국회 얘기부터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3일이었죠. 이제 여야 사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이제 선거법 개정안하고 검경 수사권, 공수처 세 가지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그 지정 안건을 합의를 했고 그 이후에 한 29일 밤이었죠. 뭐 일단 정개특위, 사개특위가 이제 어찌 됐든 간에 통과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 지정할 때부터 통과할 때까지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보인 모습, 국회에 대한 실망감들이 굉장히 컸었는데 국민들이. 의원님은 그 한 2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으로 좀 동물국회라 그러잖아요. 난장판이었어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고 제가 지난 주말 여기 건국동에 광주의 건국동에 주민들 만났는데 우리 동네 개모임보다도 국회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대단히 실망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런 몸싸움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7년 전 2012년도에 만들었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번에 자유한국당 의원들 응분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그 위법 상황, 불법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 처벌을 받고 그렇게 했을 때 국회가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은 어디까지 이게 뭐 문제가 되는 거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한마디로 그 선진화법은 몸싸움 방지법 그리고 날치기 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고 이건 보장하지만 물리력을 동원해서 또 폭력을 동원해서 국회 의사행위를 방해하거나 이러면 처벌한다. 대신 그 소수 의견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 제도도 만들었고요. 무제한 발언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져 있고 또 다수당이 그 소수당이 반대에 의안이 통과 못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상임위 5분의 3이 찬성할 경우 오늘 이야기하는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번에 그게 다 이제 무참히 깨져버리는 상황이 온 거죠. 그 패스트트랙법도 선진화법에 포함됐던 내용이 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또 그걸 가지고 또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건데 또 그거 가지고 서로 그런 상황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이 벌어진 거고. 그 패스트트랙 그런 국회 선진화법을 어길 경우에는 엄격한 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처벌 규정을 다른 법보다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으로 그 지금 문제가 돼서 법적인 판단이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요. 또 5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다음 선거에 못 나옵니다. 근데 지금 한국당 의원들 상당히 지금 곤혹스럽고 좀 궁금한 상황이에요. 게 그러니까 처벌을 받으면 하는데 요거를 이제 요건으로
고발을 하고 요 법에 근거해서 처벌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이제 고발을 한 상태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사법적인 판단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검찰의 그 담당 부서가 정해져서 배당이 됐고요. 수사가 착수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만 아니라 또 국회 사무처, 정당만 아니라 국회 사무처에서도 고발해 놨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피하고 이것은 반의사불벌죄, 서로가 고소를 취하한다 해서 수사가 종료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적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거고 사법 당국에서 엄정히 좀 조사해 가지고 특히 의원들을 감금하고 국회의 기물을 파괴하고 팩스 의원 접수 못하도록 팩스를 전기줄 빼버리고 이런 행위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엄벌에 좀 처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꽤 강한 법이네요. 네, 강한 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제한 토론 협상 가능하게 열어놓지만 그걸 어길 경우에는 이렇게 처벌한다. 이게 취지입니다. 그 동안에는 요 관련해서 어떤 처벌이라든지 뭐 제재가 이루어진 사례가 그 사례는 이번이 아직은 처음입니다. 없고.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제 세계 법안이 일단은 상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예.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돼가요? 그러니까 최장 330일간 논의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상임위에서 이제 180일 6개월 동안 논의할 수 있거든요. 사개특위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은 네. 사개특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이제 정개특위에서 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 안건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협상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국당이나 민주당도 이제 협상을 하자, 진짜 협상을 하자 이런 이야기고 그런 점에서 거기에 논의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수처법은 2개가 올라와 있어요. 네네. 백혜련법, 권은희법. 권은희법에서 그 2개 다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되면 어떤 걸 먼저 투표해야 될지 상이한 법, 이 혼선이 많습니다. 하나로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6개월 동안에 특히 법사위에서는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그렇고 좀 진짜 협상이 시작돼야 되는데 한국당이 빨리 곧 복귀해서 자기 안도 내놓고 협상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 법적인 표현, 고급진 표현은 아닙니다만 강제적으로 니네들 이걸 가지고 안건을 회의를 해라.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6개월 후에 법사위 넘기고 넘기고. 또 법사위에서 또 90일인가요? 있다가 다음에 본회의로 가겠다. 본회의에서 토의 안 하면 그대로 투표를 하겠다. 본회의에서 의결 투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좀 네.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당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이제 좀 보면서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을 한편으로는 했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하셨더라고요. 또 이제 반대쪽에서는 뭐 또 민주당 해산에 대한 청원도 올라온 것 같고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결국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되니까 이렇게 청와대 청원까지 가서 서로 정당을 해산하라. 정당이 해산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의 우리 시민들이 정치적 자기 견해를 표출하는 수단으로서 그걸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권이 한국당 특히 지금 150만이 넘었다고 보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엄중하게 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들을. 그래서 그런 국민 여론들 정말 그 정치적인 패스트트랙에 들어간 공수처법이나 선거제 법에 이 올바르냐 그렇지 않느냐를 떠나서 국회에 있었던 폭력 행위 이것은 한국 정치에 부끄러운 걸 보여줬고 시민들이 아주 실망하는 대한민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 다시 대화 협상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정계 개편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이제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우리 의원님 계시는 민주평화당이 이제 바른미래당과 지금 가장 이슈 정계 개편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보수 진영도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민주평화당하고 바른미래당 쪽의 호남 의원들하고 뭐 제3지대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미 바른미래당은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시간의 문제지 이제 분당 양분되는 수준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이제 유승민 계열과 안철수 계열 그리고 한쪽은 손학규, 김관영을 비롯한 호남 개혁파 그룹들 이렇게 한 지붕 세 가지 형태인데요. 그 부분들이 이제 서로 이제 신경전을 하고 있는데 뭐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 출발을 하게 될 것 같고 저는 그 전에 저는 그 다당제 정치구도 삼지대가 있었던 시절에 우리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제3당 국민의당이 그때 없었으면 불가능했었던 일이고 이번에 패스트트랙 지정도 우리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이 없었으면 바른미래당 다른 당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었던 일이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삼지대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근데 지금 문제는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삼지대 건강한 삼지대 역할을 못 하고 있어서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그 출발을 저는 이제 호남의 민주평화당 또 바른미래당의 계획파 통합파 그쪽의 분들 그리고 또 무소속에 있는 분들 이 부분들 다시 통합해서 삼지대 출발선을 한번 만들어보자 호남이 주도해서 그래서 개혁적인 삼지대를 만들어서 전국화하는 그래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자 이게 우리 정치 발전에도 맞고 또 우리 한국 정치에도 기여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전에부터 이제 제3지대로는 나왔는데 꽤 시간이 됐는데 정동영 대표는 자강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기억에 뭐 당내는 전부 다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지금 뭐 어떤 분은 대책 없는 자강론 물론 힘을 키워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한 1년 넘는 실험 속에서 민주평화당은 지역당으로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미 존재감을 상실하고 있는데 자강론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는데 물론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새로운 변화 또 이런 정치권의 변화에 즉 대응하는 것이 여론의 민심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일부에서는 그런 지적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바른미래당 호남원들, 민주평화당 결국은 민주평화당이 호남에 근거 있는 당이고 무소속으로 거론되는 부분도 호남의 지역구인 부분은 또 호남 지역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지역의 광주 호남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민주평화당을 만들었다고 1년 동안 주장을 해왔고 했습니다만은 평가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호남당 지역당의 실험은 민주평화당으로서 끝내야 되지 않느냐. 지역당은 호남인도 싫어하고 전국적 다른 지역은 더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삼자의 재구성, 재통합이 출발이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 그러니까 새로운 세력들을 전국적으로 모으는 역할들이 필요하고 지금 뭐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도권에서도 그런 논의들이 삼지대 논의들이 좀 여러 곳에서 좀 꿈틀거리고 있고 뭐 좀 그런 걸 힘을 좀 모은다면 내년 총선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까 이제 정계 개편 말씀하시면서 바른미래당 뭐 이제 다른 당이니까 쉽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 어떤 정계 개편에 딱 본격적으로 아 이거는 정계 개편 시작이구나 할 수 있을 만한 징후 아니면 본격적으로 움직임 어느 정도 시점으로 보시나요? 바른미래당의 지금 내부 긴장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6월 달에 그 원내대표 경선이 있을 겁니다. 다음 달에. 그때 지금 추세를 보니까 지금 호남 개혁 그룹, 김관영, 손학규 그룹이 밀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그 지금 당권파들이 버틸 수 있겠는가?
그랬을 때 그분들이 이제 다시 밖으로 나온다 할지 아니면 다른 태도를 취한다 할지 했을 때 그 출발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올 가을, 겨울까지, 연말까지 어떤 그 흐름들, 가시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발은 바로 미래당에부터 출발할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사실 지역민들도 그렇고 그동안에 요새는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민주평화당과 민주당과의 관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어쨌든 보기에는 바른미래당보다는 민주평화당과 민주당이 좀 더 가깝지 않느냐라는 시선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앞으로의 연대 가능성이라든지 어떤 관계 어떻게 돼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번에 이영호 성금주 의원 무소속에 계신 분이 함께 하자니까 안 받아버렸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분들은 옛날 그 특징이 더불어민주당은 좀 개파성이 강해요. 또 개파 순혈주의라 그러잖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 호남도 그렇게 싹쓸이 하겠다고 표현을 해요. 대단히 오만한 태도인데 저는 물론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 정권의 창출을 꼭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제3지대 협력적인 또 개혁적인 제3지대가 있을 때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힘을 몰아줘 봐도 그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어깨동무할 수 있는 제3당, 제4당 이런 당들이 있을 때 박근혜 탄핵이 성공했고 패스트트랙 지정도 성공했듯이 그런 세력들이 좀 같이 해야 서로 견제되고 긴장되고 협치와 협력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앞으로 정치는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좀 바라고 있고 그것이 호남을 위해서도 호남의 권익을 위해서도 올바른 길이고 더 나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은 현재까지 보면은 뭐 민주당과의 특별한 어떤 연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당적인 연대, 뭐 정책 연대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직은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기본이 봐요. 아까 말씀드렸지 그분들은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이고 예. 그리고 그 이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안건 중에 하나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포함한 선거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대로 통과가 될 경우에는 뭐 전국적으로 지역구가 28석이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보다. 호남도 광주 전남만 해서 한 서너 곳 좀 줄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북까지 해서 6곳, 7곳이 줄어든다는 뭐 분석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광주 전남 그 거론되는 지역구를 봤더니 네. 전부 해당 지역구에 우리 민주평화당 의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많이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패스트트랙 들어가기 전에 야사당 협의할 때 저희들은 정치적인 그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호남만 아니라 다른 농어촌 지역구가 대폭 감소한다. 인구 감소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앞으로 패스트트랙 협상 과정에서 계속 협상을 하도록 만약 그 협상이 잘못되면은 지역구가 줄어드는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반대 표결에 나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 지역 분권 뭐 주장하는 정권에서 더욱더 정치적인 수도권 쏠림이 강화돼 버리는 그런 현상은 잘못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저희들이 중시하는 것은 지방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서의 의석을 다시 재논의하는 이런 과정들을 하자. 이런 연동형을 도입하더라도 그 부분은 해야 된다는 것들을 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이번에 패스트트랙 합의한 사당 간에 일정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그 부분이 좀 네. 지켜보고 좋은 해법을 좀 찾으셨으면 네. 하는 바람이. 우리 정치력이 호남의 정치력이 그렇게 줄어든다면 확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권역별 연동형이 권역별 비례대표에서 보충을 받긴 하지만 그건 또 차이가 또 있는 다른 거죠. 느낌이니까 네, 지역구하고는. 알겠습니다. 그 이제 5.18 39주년 이제 진짜 이번 달에인데요. 얼마 안 남았는데 궁금한 게 지난 패스트트랙 안건 중에 합의할 때 사당이 합의할 때 패스트트랙 안건 제가 기억하기로 민주평화당은 거기다 포함시켜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빠졌지 않습니까?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네. 패스트트랙 저희들은
5.18 그 역사회복 특별법 그걸 꼭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지금 패스트트랙 들어가는 데는 상임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해요. 이번에 정개특위는 심상정 위원장, 사개특위는 이상민 위원장. 우리 쪽에서 패스트트랙이 가능했거든요. 역사회복 5.18 역사회복 특별법 법사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상기 위원장이나 한국당 위원장이 아무리 해도 합의를 해도 사당이 합의해도 패스트트랙이 불가능한 조건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사당이 5.18 이전에 39주년 이전에 통과시킨다는 합의를 하고 한국당을 압박하기로 하고 불가피하게 빠졌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우리 평화당의 장병환 대표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나경원 대표, 청와대 또 홍영표 대표까지 해서 자격 규정에 군 경력자도 포함시키는 법을 고쳐가지고 5.18 39주년 이전에 18일 이전에 출범시키기로 합의를 해서 지금 어제도 이제 며칠 전에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해놓고 왔는데 요즘 나경원 대표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반응이 없는 상태인가요? 네, 지금 패스트트랙 여진이 그래서 협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서 진상규명위원회는 출범하고 5.18 39주년 행사를 또 황교안 대표도 오신다 그러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보니까는 그 군경력자도 인정을 했고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이제 또 한국당 쪽에서 요구했던 5.18 당사자는 위원회에서 제거 빼라 뭐 해서 그것도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여전히 이제 그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응은 없는 상태인 거죠.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게 일단 합의가 됐으니까요. 또 이미 법안을 군경력자 법안을 추가시키는 법안을 한국당이 내놓았습니다. 민주당도 조만간 낼 거고요. 법안이 2개 나오면은 바로 협상이 돼서 국회만 열리면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 제가 5.18 유공자기도 하고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키기까지 했는데 아무런 성과를 못 내서 좀 시민들에게 너무 죄송한데 그런 성과라도 좀 하나하나씩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얼른 가장 우선되는 부분은 이제 국회가 조금 이렇게 화합이 이루어져야지 이것도 좀 순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국당이 드는데. 저렇게 거리로 나가지만 오래 못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청원에서 보듯이 저런 여론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국회로 돌아오셔가지고 협상을 통해서 어떤 게 이득이 되는지 그런 길을 찾아 나가는 게 바른 길이라고 보고 좀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까도 이제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이번 5.18 기념식 참석을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참석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좀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성이나 진실을 전혀 부정하는 분들은 아니고 또 경징계지만 망언 의원들에 대해서 자체 징계도 하신 분들인데 시민들에 와서 앞으로 5.18 진상규명 활동에 대해서 이런 협조를 하겠다. 또 역사회복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단호한 태도를 취하겠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도리고 그게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체제가 그런 뭐 구국골통이란 말을 안 듣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뭐 정치 얘기, 5.18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이제 지역민들께 마무리 말씀 못하신 말씀이라도 해주시죠. 다시 한번 이번 국회 모습에 대해서 제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시민들께 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서 추경 문제랄지 또 5.18 현안들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총선 정말 우리가 과거로 이렇게 특정 후보만 특정 기호만 찍는 그런 과거 정치로 돌아갈 것인지 저는 새로운 건강한 또 개혁적인 삼지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선택 경쟁 구도를 만들어 갈 건지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주와 전남이 결심하면은 새로운 한국 정치의 구도를 바꾸고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많은 시민들 간의 토론,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정재영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민주평화당 최경환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서 민생을 위한 정치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재영의 파워 인터뷰 이번 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